식이질환의 날은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?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거의 30년에 가깝게 1년에 한두 번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엄숙하고 아주 well prepared 됐고 너무 근엄할 정도로 이런 참여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보게 돼서 저 자신도 조금 긴장되는데요. 그럼 우리가 사실 이런 포럼을 하는 이유는요. 여기 환자거나 환자 가족인 분만 일어서 주세요. 당신이 환자거나 환자 네, 앉아주세요. 제가 보니까 반이 넘는 것 같아요. 포럼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한 40%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. 식이질환의 날에 해마다 슬로건 같은 걸 하거든요. 그래서 show your rare. 네가 갖고 있는 식이질환이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보여달라, 알려달라. 그러면 식이질환 환자만 모이면 안 돼요. 그러면 show you care. 그러니까 식이질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,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. 그래서 we care. 그게 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모임의 조건은 제일 중요한 조건은 충족된 것 같아요. 그래도 아직도 너무 엄숙하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냥 읽어나가겠습니다. 제가 입술이 죄송합니다. 이사님께서 매년 하는 행사이신데 근데 오늘 이렇게 그냥 입이 다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박수 한번 이게 well prepared 된 오디언스 앞에서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작아지고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. 그런데 식이질환 날을 갖다 정한 거는 유럽이었죠. 2008년.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방 조인했어요. 그리고 지금은 100개가 넘는 세계의 각국에서 2월의 마지막 날을 갖다 식이질환의 날로서 기념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둘이에요. 하나는 식이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, 둘째로는 그 식이질환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.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식이질환 연구 개발과 신치료제 접근성에 대한 포럼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식이질환의 날을 기념하기에 딱 맞지 않아요? 네. 생각하세요. 그렇죠? 네.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. 저희 한국식이질환재단에서는 일찍이 식이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 및 효율적인 임상 적용을 위한 치료제 제공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식이질환 환자 가족들에게 공유할 필요를 절감하여 2012년 식이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개발, 허가 및 접근성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. 그러고는 시간이 흘렀어요. 그런데 그냥 제가 말씀할게요.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앞으로 10년간 세계 식이질환의 날에 한국 식이질환 포럼을 할까 합니다.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에 한국에
한국에서 식이질환 관리법이 통과됐어요. 제가 10년을 쫓아다녀도 안 됐는데 그 근육병을 가진 어머니의 그 유전자 검사와 유전 상담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시는 간증 같은 얘기였어요. 그게 그 입법자들이랑 관계자들을 모두 감동시키고 9월에 했는데 12월에 통과되는 그런 기적을 낳았죠. 근데 거기서 그 몇 조의 그 식이질환 극복을 위해서 5월 23일 날 한국에서는 식이질환 극복의 날을 한다고 법적으로 그게 정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아 그래 그럼 그날은 그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식이질환의 날에 한국 식이질환 포럼을 시작해야 되겠다. 그래서 2016년에 한국 식이질환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는 뭐 발달 장애라든가 어린아이들의 학교 적응 그런 여러 그 관심 있는 그 바디가 그 학교라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거를 중심으로 했지만 작년 이게 그 메시지예요. 작년 꼭 1년이 됐네요. 작년 22년 2월 18일에 국회에서 김혜지 국회의원님, 이종성 국회의원님 외에 4분의 국회의원들이 그 근육 척추성 근육 위축증 환자들의 그 치료제 접근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그 호소를 갖다가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당사자들의 모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축사하는 사람으로 초대됐는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. 그 윌체어에 앉은 7분의 그 환자들은 30분 넘게 성토하는데 듣는 사람을 보니까 환자와 가족분이었어요. 의사는 저 혼자였고요. 또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도 그때는 코로나기 때문에 김예지 국회의원님이 낭독하신 다음에 다 갔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이거는 아니다. 그래서 그때 그 4월에 100명이 넘는 그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이제 나중에 발표를 하지만 그때 정말 그 식이질환 R&D와 신치료제 그 접근성에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게 정말 필요하다. 그래서 2022년 5월에 한국식이질환 재단 이사회에서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이날 1년에 한 번 한국식이질환 포럼에서 이 주제를 다루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게 전박이고요.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참 익사이팅. 저는 이렇게 그냥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. 작년에 대한의학전학회에서 그 학술대가 있었는데 키노트 스피커로 이성욱 박사가 그 새로운 그 RNA에 관련되는 저는 다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게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발표되는 거를 듣고 그냥 전율을 느끼고 그 20년에 저한테 보내준 최정남 회장님의 유전자 검사와 그리고 그 로독신 오토소말 다미넌트 패밀리가 있었던 거를 기억했어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박사님한테 오늘의 이 자리에 꼭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서 모셨습니다. 그래서 in closing, 그래서 사실 그 식이질환 환자의 식이질환 환자를 위해서 R&D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식이질환 환자를 돕기 위해서.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임상 적용이 되고 접근이 되려면은 환자하고 R&D 하거나 그 의사들만으로는 안 되죠. 그 정책적인 폴리시 메이커나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또 그거를 만드는 기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
다중 인트레스트 그룹들이 스테이크홀더들이 함께 모여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같이 고민한다면 우리가 그 어렵사리 만들어진 그 치료제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접근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우리는요 그냥 여러분들의 심부름꾼 연계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브리징 그 각자가 꼭 마치 아일랜드처럼 끼리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래갖고는 풀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끝으로 이 자리를 만든 거는 김예지 의원실의 양 보좌관님께서 대부분 하셨어요. 그 다음에 대부분은 최정남 회장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그 실명 퇴치 여기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. 저희는 그냥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서 연계만 했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는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. 필요하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합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